아침 어스름이 아직 땅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나무 사이를 흐르며 모든 형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세상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행자는 문득 마음 한구석을 스치는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바람 없는 연못 위로 떨어진 작은 물결처럼 번져나가며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는가? 왜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들에 마음을 걸어 고통을 만들어내는가? 수행자는 그 물음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잡아두지 못한 것들을 떠올릴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낙엽 하나가 바람 없이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낙엽은 마치 다 할 일을 마친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엽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비워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줄 알았던 본래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행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은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또 하나의 물음을 가만히 품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서두르지 않았고 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 쉬듯 머물렀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그의 깨달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숲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은 한 줄기씩 땅 위에 길을 그렸고 그 길을 따라가던 수행자는 갑자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손은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듯 긴장한 채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가? 그는 속삭이듯 중얼렀습니다. 대답은 곧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붙잡은 것이 너무 오래되어 손에 닿는 감각조차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음을 옮기자 길가에 오래된 물동이를 든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가는군요. 예, 저는 마음을 살피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물동이의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동이를 복에 오래 들고 있으면 어깨가 무겁지 하지만 그것이 무거워진 이유는 물 때문이 아니라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이지. 수행자는 그 말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설명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감정의 정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움켜쥐어온 탓에 마치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들. 그것들은 정말 나의 것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숲길이 부드럽게 굽어지는 지점에서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물 위에는 지난 계절에 낙엽이 몇 장 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물가에 앉아 천천히 낙엽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은 굳이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 낙엽은 두려움이 없구나.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를 향해 되물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붙잡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만들지 않는 것일까? 연못에 잔물결이 잦아들자 수행자는 자기 마음의 모양을 물 위에 비춰보듯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잃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스스로를 잃고 있었다. 그 말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번지며 그는 오래 붙잡아온 감정의 실체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사슴 한 마리가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멈춰 수행자를 바라보더니 아무런 경계도 집착도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지니지 않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그 사슴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오래 쥐고 있었는가? 그러나 그 질문조차 비난이 아니라 단지 알아차림의 숨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은 본래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놓기 위해서, 때로는 비워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은 분명했습니다. 손바닥을 스치는 바람이 말없이 가르쳐주는 듯했습니다. 비우는 일은 잃는 일이 아니다.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비움의 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에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것을.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드리운 그림자는 어둡지 않았고 오히려 그늘 속에서 고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발끝에 닿는 흙의 차가움, 잎이 스치는 소리, 간혹 찾아오는 새의 울음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워지는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까? 그때 길가의 작은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입구는 바람이 머물러 가는 듯 조용했고 안쪽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와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속에는 어떤 침묵의 울림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동굴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오래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기억들은 붙잡지 않는 순간 금세 흩어졌고 흩어지고 나니 동굴의 공기처럼 투명해졌습니다. 비워진 곳은 사라진 자리가 아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나니 그 자리의 뜻밖의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려 하는가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를 고쳐 생각했습니다. 비움은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비움은 그저 비어있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때 동굴 입구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나그네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동굴 안으로 들어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동굴은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느끼는가?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그대는 오래도록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그는 그 빈자리에서 무언가를 본 듯했습니다. 선생님, 비어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지 않다는 뜻인가?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빈자리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편안함은 비어있음의 성질이다. 사람들은 채워야 안심한다고 생각하지만 채우는 순간 오히려 더 두려워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그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불안했고 마음이 비면 허전했습니다. 허전함은 비움의 탓이 아니라 비워지기 전에 이미 쌓아두었던 두려움 때문이다. 수행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말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뒤 나그네는 길을 떠났고 동굴에는 수행자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빈자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따뜻한 기운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진 곳은 허공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이 쉬어갈 자리이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빛은 동굴을 채우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만큼만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움이란 억지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저절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일이구나. 길을 걷던 그는
문득 발밑에 작은 씨앗 하나가 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앗은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완전한 빈자리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빈자리 안에는 이미 나무의 가능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묻듯이 속삭였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정말 없음인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인가? 숲의 바람이 그의 질문을 데려다 멀리 실어갔습니다. 그 질문이 멀어져 갈수록 마음 한가운데 새로운 공간이 더 넓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욕망도 두려움도 스며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자리, 비우어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 자리를 느꼈습니다. 그 자리는 어둠도 밝음도 아니었고 채움도 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스스로 머물고 스스로 떠나는 자연스러운 흐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워진 마음이 가벼웠고 가벼움 속에서 또 다른 통찰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움이 만들어낸 공간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온이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길은 점차 햇빛이 잘 뜨는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얇은 장막을 걷어내듯 주변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밝아진 숲에서 묘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나무 뒤에 드리운 그림자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구나.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숨죽이고 있던 욕망의 모양이 마치 숲속 그림자처럼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마치 빛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얇은 실루엣처럼. 잠시 뒤 작은 개울가에서 한 청년 승려가 바가지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숲을 지나오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였는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대상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자는 청년의 손에 뜬 바가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바가지를 물속에 넣으면 물이 담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가지를 꺼내면 물은 흘러가 버린다. 담긴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가지가 본래 비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한동안 말없이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 욕망도 본래 없던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수행자는 대신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욕망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욕망이 그대의 본성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청년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욕망은 그대 마음의 실체가 아니라 마음을 비출 때 드러나는 하나의 그림자이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끄면 되겠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빛을 끄면 그대는 어둠 속에 머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림자가 볼래. 실체가 아니었음을 보아라. 청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쓴 것이 오히려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청년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수행자는 개울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 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잔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형체가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욕망의 성질과 비슷했습니다. 욕망은 흐르는 물처럼 스스로의 형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 물결이 크게 흔들리자 물 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모습에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본래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도 그때 멀리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나뭇가지를 모으는 노인이 수행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무언가를 찾고 있소? 아닙니다. 찾는다기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실루엣을 말입니다. 노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림자를 보았다는 건 빛이 그대에게 닿았다는 뜻이지. 수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중요한 통찰 하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인식했다는 뜻이요. 인식된 욕망은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하오.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욕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림자와 싸우지 마시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있어. 다만 그림자의 마음을 내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은 바람결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긴 울림을 남겼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수행자는 다시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 자신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 길어졌다가 짧아지기도 했고 햇빛의 각도에 따라 형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욕망도 이와 같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비워져 있었고 욕망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수행자는 길 위에 멈춰 섰습니다. 숲의 그림자들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망도 그림자처럼 사라지는구나.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더욱 흐려지는구나.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던 까닭 모를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억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깊고 잔잔했습니다. 그는 다시 숲길을
걸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다. 빛이 닿았을 때 드러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숲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바람은 나무잎 끝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소리마저도 금방 고요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 한 겹 더 두꺼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는 마음속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도 고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마음의 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묵묵히 서 있는 오래된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는 비바람을 견디며 오랜 세월을 지나왔지만 마치 스스로의 침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바위의 침묵은 허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없어야 들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소리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짚의 미세한 흔들림, 자신의 숨이 가슴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소리, 심장 박동이 아주 멀리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세상 어디에도 대답이 없었고 누가 대신 답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숲길을 따라 한 수행 동료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를 발견하자 정중히 합장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고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수행자는 눈을 뜨고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들었는가, 동료? 수행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아직 고요해지지 않아 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동료 수행자는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바위 옆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느라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입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열릴 때 마음이 듣는 것이다. 동료 수행자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수행자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도, 집착도, 두려움도 잠잠해진 그 자리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흔적처럼 나의 본성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비로소 본래의 내가 드러난다. 말은 수둡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수많은 소음과 혼란에 가려져 있었던 본래의 밝음에 가까웠습니다. 동료 수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고요한데 왜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반문으로 답했습니다. 과연 보이는 것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있던 것들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인가? 동료 수행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고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려졌던 것을 비추는 것이군요. 그렇다. 고요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바위 위로 햇빛 한 줄기가 걸쳐졌습니다. 그 빛은 바위의 표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금을 비추었습니다. 그 금은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가 남긴 흔적이었지만 빛이 비추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구나.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고요해지면 보이지 않던 마음의 결이 드러나고 드러남을 알아차린 순간 그 결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고요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게 하는 것이구나. 숲 속의 소리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을 더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더 기울자 숲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어둠이 천천히 공터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어둠과 달리 한층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드러난 있는 그대로의 나가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숲의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나는 본래부터 변하지 않는 나였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그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숲에는 붉은 빛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수행자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비워지는 것은 끝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비워짐을 두려워하는가? 숲길 끝에서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는 이미 많은 잎을 널어뜨린 상태였고 가지들은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지 끝에서는 작고 여린 새싹 하나가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없이 가르쳐주는 듯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나무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을 나무 껍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전해졌습니다. 그 미묘한 온도 속에서 그는 감각 하나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붙잡지 않는 한 어떤 감각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치 나무의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던 나그네였고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길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어느 길로 안내해야 합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계속 잃고만 있습니다. 수행자는 나그네의 표정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길 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한참을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잃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그래서 길을 더 잃은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반문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려 붙잡는 마음이 그대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그네는 당황한 눈빛으로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라 믿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주머니입니다. 여행 내내 품고 다녔습니다.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여는 순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멍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인가? 수행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나그네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 하는 마음이 저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주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빈자리를 보는 그의 표정에는 혼란도 허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군요. 수행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비어 있음은 가능성의 자리이다. 그대가 두려워한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던 마음이었다. 그 말은 나그네를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 속에 다시 넣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잃을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뒤 수행자는 다시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은 떨어진 잎들이 남긴 빈자리를 스치는 동안 어딘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숲을 감싸기 시작할 무렵 수행자는 작은 연못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연못은 해가 저문 뒤의 빛을 담고 있었고 그 빛은 물결 위에서 계속 깨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라지는 듯 보이는 것도 다시 드러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구나. 마음이 비워질 때 느껴지는 허전함은 없어짐의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들어올 여백이 생기는 과정이었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고요를 되찾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새로운 빛이 솟아나는 것이었다. 수행자는 연못 위로 손을 얹어 스며드는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움은 드러남이다. 그 말은 연못 위에서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깊은 고요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에 없던 넓은 공간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밤의 기운이 완전히 내려앉을 무렵 숲속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루의 소리들이 모두 멀어지고 남은 것은 자연의 아주 미세한 숨결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별빛이 스며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밤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별들은 어느 하나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워진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유란 이와 같은 것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언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숲을 벗어나 가장 잘 트인 높은 지대였고 주변은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장소였습니다. 수행자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은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나갔습니다. 그 성질은 강요도 억지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흐름 그대로 존재하는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만났던 동료 수행자가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은 듯 고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마음속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행자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동료? 수행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더 넓어졌습니다. 마치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반문했습니다.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대가 쥐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진 것인가, 동료?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고 있었던 것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움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동료 수행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묵직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자연 속에서 작은 현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주위를 경계했지만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도 여우의 흔적은 고요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여우는 걷고 있지만 어떤 흔적도 남기려 하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기에 걸음이 가볍고 그 가벼움 속에 자유가 있다. 동료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도 여우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도 본래 자유로운 걸음으로 태어났다.
다만 지나온 시간 속에서 쥔 것들이 많아 무거워졌을 뿐이다. 그 말은 동료 수행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감각이 있었다니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행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비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다. 그대가 마음속의 마지막 집착 하나를 놓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본성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동료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 마음 속에서 어떤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문은 누구의 문인가? 제 마음의 문입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 문은 원래 닫힌 적이 없다. 그대가 집착으로 덮어두었을 뿐이다. 그 말과 동시에 바람이 언덕 위를 지나가며 수행자의 옷자락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은 방향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워진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바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움은 가벼움을 낳고 가벼움은 자유를 낳는다. 바람이 멎자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은 두 사람을 감싸며 그들의 말 없는 사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마음을 걸어온 질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답은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이미 답과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다. 머무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니며 그저 자유롭게 있을 뿐이다. 그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환한 빛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감정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자리의 가벼움과 평온과 자유가 동시에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에서 자유가 피어난다. 그 말은 더는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했고 그의 마음에서 잔잔히 퍼져나가는 하나의 깨달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남은 밤길은 길지 않았고 그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마음이 스스로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행자는 언덕에서 내려와 천천히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길을 감추지 않았고 빛은 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은 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붙잡고 있던 두려움 사라질까? 염려하던 욕망 비워지면 허전할 것이라 믿었던 자리들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실체가 없었음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비워지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비워내자 그 자리에 새로운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있던 본래의 평온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 산이 드러나듯 물결이 잠잠해지면 하늘이 비치듯 비움은 스스로의 본성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숲 끝에 다다랐을 때 수행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고 별 하나하나가 비워진 공간을 배경으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뒤에 놓여 있는 끝없는 여백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비움은 자유다. 이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억지로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조금 더 걸음을 옮겨 숲에 경계를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넓은 들판이 펼쳐졌고 그 들판의 바람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하루의 사유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였고 자유는 곧 마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스스로 빛난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밝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이 여정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깨달음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